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더모 디자인의 고준이 닮으신 이정윤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2주 만에 뵈니까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분들의 문의가 많다면서요. 네, 원래 처음에도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의 전체적으로 다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돼서? 네, 봄도 되고 이제 딱 겨울 지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좀 일이 많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 전세 이제 갑과 을이 서서히 바뀌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갭 투자한 집주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존 세입자들을 눌러 앉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 거죠. 인테리어를 좀 더 깔끔한 벽지 발라줄게. 인테리어로 회유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뭐 세입자를 위한 그런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예. 또 이사를 많이 가셔가지고 지금 3, 4월에 인테리어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아하. 저희 녹음하기 전에도 네, 실측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셨죠? 네, 제가 뭐 문정동 쪽에 실측을 하나를 다녀왔는데 예. 공사를 바로 다음 주부터 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측을 하러 가서 당연히 집주인분이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빈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공사를 언제 하시고 이사를 언제 입주를 하실 건지 여쭤보니까 입주는 이번 달 말에 하고 예. 이제 공사는 당장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예. 저희 그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에 보통 예약을 해주셔야지 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공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듣고 분명히 애청자분이라고 하셨는데 방송을 꼼꼼히 안 들으신 거예요. 며칠 전부터 듣기 시작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진짜 당장 다음 주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아파트 내 신고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일단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아이고, 그분 어떻게 하나 진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시면은 좀 작업하시는 분들 조율을 좀 해서 예. 최대한 공사가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은 한 거예요? 정말 가능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게 해야죠. 아이고. 애청자분이시고 당장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혹시 네. 가능하게 되면 네.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 실장님이 일을 같이 하는 그 라인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 근데 빨리 하게 되면 이분들 말고 다른 그러니까 상비군들 이분들이랑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근데 뭐 한 팀이 있는 게 아니라 한 3-4팀 정도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저희가 공사를 하면 한 달에 뭐 2-3개 많으면 한 3-4개까지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게 당연히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3-4팀을 다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뭐 거의 로테이션식으로 네. 이게 하시나 봐요. 네. 너무 촉박해서 인원이 부족한데 힘쓰는 일 그런 거면은 저를 불러주세요. 일당 15만 원. 일당이 좀 줄어들었네요. 제가 요즘 안 팔려서 생각했는데. 안 팔려서 15만 원으로. 예, 저희 애청자분들이 지난주부터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인테리어 비용 줄이는 노하우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공사 항목별로 이제 비용은 줄이고 또 인테리어 효과는 좀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야, 이거 진짜 꿀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는 인건비나 자재 이 두 가지가 전부인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줄였을 때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 메모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메모. 이거는 시공사 입장에서 특급 기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예.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들으면서 어느 게 더 적합할지 뭐 하고 싶은 인테리어에 맞춰서 생각해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꿀팁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오늘은 일단 목공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예전에는 이제 목수 인건비가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인건비 자체가 다 올라가지고 뭐 20만 원 중반부터 30만 원 중반까지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공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일당인 거죠? 네, 하루 일당이. 와하. 목공이라 하면 네. 나무를 다루는 일인데 네. 인테리어를 할 때 나무를 다루는 게 뭐가 있죠? 나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천정을 만드는 것도 목수가 하고 예? 천장을 목수가 만들어요? 네, 천장은 이제 석고보드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목수가 하는 일이고 뭐 단열을 하거나 뭐 벽에 가벽을 치거나 예. 아. 목수 뭐 도어 리폼을 하거나 뭐 도어 교체를 하거나 뭐 중문을 설치하거나 예. 그 목수분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전부 다인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모양을 잡는 일은 대부분 목수가 하시는 일이죠. 왠지 한샘이 하는 거 빼곤 다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제 뭐 철거를 하고 전기 배선 작업하고 그 다음에 목공이 들어가는데 예. 목공을 한 다음에는 뭐 타일 붙이고 필름 붙이고 하는 거는 이제 목공 위에다가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비싼 목공 인건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곰팡이가 뭐 베란다에 없다고 하면은 단열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도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오래된 집을 실측하러 가보면은 천장이 완전히 편편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네. 배가 불러 있거나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예.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다시 천장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측을 가야지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실측이 먼저일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완전히 다시 하지 않고 기존 거를 좀 살리면서 보수하는 방법을 했을 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장이 이렇게 네. 저도 그런 집에 살아봐서 아는데 살짝 내려오잖아요. 네. 그게 위에서 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렇게 휨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내려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중력 때문에 내려올 정도면은 그 집을 잘못 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0년 됐으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뭐 20-30년 된 집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예. 뭐 시공이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뭐 문이 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좀 틀어지거나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천장이 내려온 집 같은 경우에도 부분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게 막 심하지가 않다고 하면은 내려온 부분에 다시 타카라는 뭐 이렇게 고정 핀을 싸가지고 좀 보수를 할 수도 있고. 타카라요? 타카. 네, 타카라고 이제 그 총 같은. 네, 맞아요. 네. 짝짝짝 소리 나는 거. 그게 타카군요. 네. 뭐 그런 거를 써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고 예. 조금 더 심하다고 하면은 아예 거실 일부만 뜯어서 그 부분만 다시 이제 천장을 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또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집이라고 해도 교체가 아니라 리폼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리폼은 기존에 있는 방문에 모양이 있으면은 그 모양을 다 떼어내고 그 위에다가 MDF라는 알판을 덧대서 모양을 바꿔요. 알판요? 네, MDF라고 얇은 목자재를 덧대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경첩이나 손잡이를 다 교체를 하고 이제 문 옆에 있는 문선이나 문 위에 부분까지 이제 문처럼 보이게 람마라고 올려서 같은 뭐 필름이나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 것을 이제 도어 리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에 손상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는 한 뭐 20년 된 아파트도 방문은 리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요즘은 보니까 티몬 이런 데 가보면은
폼도 아니고 네. 그냥 스티커 같은 거, 종이 같은 걸 붙이기만 하는 그런 상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이 썩어 문드러지긴 하는데 그걸 딱 붙여놓으면 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비슷한 원리기는 해요. 저희도 이제 문 모양을 바꾸고 그 위에 이제 새로 시트지나 필름 시트지나 아니면 페인트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위에 더 씌운다고 보면 돼요. 네. 아하. 아니 저희 어머니 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쪽에 거기에 이제 물이 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밑부분만 이렇게 좀 썩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 PD가 얘기한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대놨는데 이게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리폼이 가능한 건가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방문 같은 경우에는 리폼을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예. 욕실이나 베란다 문은 뭐 습기나 결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이 진짜 하단부가 불어 있거나 썩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방문을 제외하고 뭐 욕실이나 베란다 문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리폼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예.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예. 그거는 어차피 다시 필름을 입힌다고 해도 금방 불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욕실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목재문이 아니라 ABS라고 습기에 강하고 물에 불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도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욕실문이나 베란다 문은 ABS 도어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거는 화학 제품인 거잖아요. 약간 플라스틱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몸에는 안 좋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문 설치할 때도 목재문보다 가벼워서 설치하기도 쉽고 장점이 많아요. 예. 아니 그런 거는 교체하게 되면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책정하는 기준으로 리폼은 15만 원 정도고 예. 이제 교체를 했을 때는 35만 원 정도. ABS 문이? 네, ABS랑 목재문하고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요? 네, 가격은 똑같아요. ABS가 훨씬 싸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도 않은 게 예. 오히려 요새는 방문도 ABS 도어로 많이 하거든요. 방문도요? 네. 그래도 뭐 물이 닿지 않는다고 해도 썩는 문보다는 그냥 플라스틱 외관으로 봤을 땐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ABS로 그냥 바꾸셔도 되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ABS는 나무에 비해서 방음 효과는 어떤가요? 그거는 비슷해요. 제가 네. 한 달 전에 네.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 집은 방과 방 사이에 미닫이 문으로 된 데가 있거든요. 근데 미닫이 문이 네 짝인데 이게 애들 방에 이제 가습기 이런 거를 켜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미닫이 문의 위쪽 요 틈새가 있으니까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불어가지고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미닫이가 아닌 거야 이제는. 네. 제가 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문을 못 열 정도로 이게 빡빡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장인어른 후배분이 또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오셔가지고 그 톱니바퀴 같이 생긴 이게 엄청나게 세게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를 싹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문을 꼈더니 세상에 엄청 잘 열고 닫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이 뭐 불거나 문이 뭐 안 맞을 경우에는 문을 좀 잘라낸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문 리폼할 때도 필름지를 그 위에 붙이기 때문에 바닥에 마루랑 문 사이에 틈이 별로 없으면은 그때도 이제 목공에서 문을 좀 잘라내고 설치를 해야지 문이 좀 잘 움직일 수 있어요. 목재문이랑 ABS 문이랑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딱 장단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욕실에 쓰기에 좋은 문은 ABS 도어. 일반적으로 방문에는 그냥 목재문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크게 차이가 없는 거군요. 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아예 차이가 없어요. 정말 못 느끼실 정도로 ABS인지 아니면 목재문인지 아예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마루나 이런 거실 바닥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돈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쪽 얘기도 좀 해주세요.
바닥을 이제 뭘로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 차이가 많이 커요. 가장 저렴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장판. 근데 장판도 두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주 얇은 뭐 1.8T나 2.2T 이게 이제 가장 얇은 건데 이런 거는 금액이 저렴한데 예. 뭐 LG에서 나오는 소리잠이라고 이제 층간 소음도 방지해주고 뭐 아이가 뛰어도 좀 푹신푹신한 그런 장판이 나왔는데 예. 거의 8T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격은 거의 마루랑 비슷해서 이제 장판의 느낌인데 가격은 마루 이렇게 그래서 많이 안 쓰시는 제품이기는 해요. 가격 대비.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소비자들 반응이 어때요? 써본 사람들 반응이? 좀 낫다고는 하는데 예. 비용 대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아하. 왜냐면은 어차피 아기를 키우는 집은 다 밑에 매트를 또 깔아요. 그 장판을 해도 또 어차피 깔고 하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이고 어찌됐든 장판이기 때문에 저렴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돈이면은 차라리 마루를 깔고 그 위에 매트를 까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 그게 훨씬 낫겠네요. 네. 그리고 애들이 이제 크면은 매트는 치워버리면 되는데 장판은 이제 다시 바꾸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 이거를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하. 예. 저희 거실도 나무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나무가 오래되면 새로운 나무로 바꿔줘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땜빵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땜빵만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땜빵을 할 정도면은 시간이 좀 오래됐다는 건데 예. 그러면은 그때 했던 마루를 찾기도 힘들고 그때 했던 마루를 찾는다고 해도 쓰다 보면 색깔이 다 바랬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서 예. 그 부분만 땜빵을 하면은 완전히 티가 나버려요. 그러겠네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공사를 하면서 이제 앞집에서 잠깐만 뭐 마루 때문에 와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세입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세입자분이 이제 거실 확장면 쪽에 큰 나무들을 한 3그루 정도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무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물을 주고서는 이제 물바지에 물이 차도 그거를 잘 모르시고 계속 물을 주고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서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마루가 정말 너무 많이 썼고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을 빼야 되는데 집주인이 와서 보시고는 마루를 물어내라고 너무 심각하게 쓰셔가지고 이제 마루를 그렇게 다시 해주던가 아니면 티가 안 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보시는데 그 마루를 똑같이 찾아서 그 부분만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돼요. 너무 오래된 집인 거예요? 네, 오래되기도 했고 똑같이 찾는다고 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똑같은 걸 찾기도 어려운 게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이제 그런 말은 특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걸 찾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군요. 특판이라 하면 대량으로 저가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쵸. 대량으로 아예 생산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거랑은 좀 라인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체 다 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꼭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을 찾으셨나요? 방법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예. 다음 날인가 이제 집주인분을 또 만났어요. 예. 집주인분이 이제 놀러 오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입자가 있는데 이렇게 마루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쭤보시는데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 집주인분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고 다시 새를 주기에는 지금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마루를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게. 아무튼 마루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 부분만 보수를 한다는 거는 그냥 티가 나는 거를 감수하면은 가능은 해요.
아니 그분은 왜 그거를 이렇게 티가 나게끔 하셨대? 그냥 나무 계속 놔두지 그걸 뺐나 보죠? 그러니까 나무 밑에뿐만 아니라 그 근처까지. 아.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짐을 너무 많이 쌓아놨었어요. 근데 그 짐을 치우니까 그 근처까지 이제 다 불어가지고 너무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럼 마루를 새로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평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마루 비용은 평당으로 따지는데 이제 마루 등급에 따라 마루가 강마루냐 아니면 강화마루냐 뭐 온돌마루냐 뭐 원목마루냐 뭐가 그렇게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아, 네. 그래요? 진짜 저렴하게는 10만 원 아래 평당 10만 원 아래도 있고 예. 뭐 진짜 원목 마루는 평당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 마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도 있고 근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강마루를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10만 원 초중반 정도 보통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루를 다시 깐다고 하시면은 마루 철거하는 비용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마루 비용 플러스 마루 철거 비용인데 마루 철거 비용도 이제 마루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보통 뭐 평당 2만 원에서 뭐 3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생각보다는 좀 비싸네요. 네, 평수가 좀 넓으면은 마루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고. 보통 작업이 아닌데 그럼 방금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마루 시공을 할 때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뭐 빨리 해도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 마루 시공은 하루면 돼요. 하루면 돼요? 네. 철거도요? 철거 하루 이제 시공 하루. 그럼 넉넉 잡고 한 3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 세입자가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쵸. 전세금을 받았다가 바로 주는. 근데 3일이 또 떠버리면은 서로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세입자분이 잘못해서 이렇게 뭐 마루를 다시 하긴 하지만 세입자분도 사실 좀 억울해 하시는 게 있으세요. 왜요? 내가 잘못 쓰긴 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보수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또 이제 집주인분은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다 해주는 대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조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마치 이제 아반떼 타고 가다가 벤츠를 살짝 긁었는데 맞아요. 문 뒷짝 살짝 긁었는데 앞문짝 뒷문짝 다 갈아달라고 하는 벤츠 차주를 만난 그런 상황이군요. 네. 여기가 거의 50평 45평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마루 교체하는 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긴 또 배째라고 그러면은 전세금을 까고 주면 그만인 거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챙겨야 될 게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아까 막 방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중문을 많이 하시는데 중문도 비용이 대략 100만 원 정도 선이에요. 중문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현관 앞에 있는 또 하나의 문 있잖아요. 현관장 들어가면은 하나 더 문이 있는 거. 신발 벗고 이렇게 다시 여는 문. 네네네. 그걸 이제 중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문도 리폼이 가능해요. 대신 이제 중문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중문을 리폼을 하면은 보통은 중문이 뭐 유리가 4개로 쪼개져서 조각조각 나 있어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양도 목공에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뭐 4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 중간에 살을 다 없애서 그냥 통유리로 크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뭐 기존의 거를 좀 살려가지고 모양을 바꾸면은 비용은 거의 반 정도로 줄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비용을 줄이는데 방법일 것 같아요. 중문도 리폼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요새 또 거실 TV면에 아트월이라고 이제 거실 TV에 뭐 타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목공으로 뭐 모양을 내서 조명, 간접 조명을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비용이 추가되는데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감히 포기를 하셔야 돼요. 비용을 줄이시려면. 그렇죠.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많이 꾸미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지겨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또 그냥 화이트 벽지에 그냥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뭐 소품이나 이런 걸로 많이 꾸미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그냥 화이트 벽지에 뭐 TV
다이를 또 사는 비용을 줄이고 뭐 선반 하나만 설치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하. 혹시 요즘 트렌드는 네. TV를 아예 치워버리고 북카페처럼 거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기 있는 집들. 아기가 이제 한 3살에서 한 유치원 들어가기 정도? 그 정도면은 보통 TV를 많이 없애세요. 근데 그 광장동도 예. TV를 안 두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TV를 없애고 TV 놓는 벽에 아트월로 꾸며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방에 TV를 둘 수 있으니까 안방에는 이제 TV 선을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뽑아드리고, 근데 바로 설치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뽑아는 드렸는데 한 일주일 뒤에 입주하고 나서 가니까 TV가 떡하니 걸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TV 없이는 못 사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 주인분이. 남자분이? 네. 심 대표군요. 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아기가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맞아요. 거실에 앉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렇게 거실을 북카페처럼 꾸미는 인테리어를 할 경우와 네. 말씀하신 뭐 TV 월 이렇게 꾸미는 경우 아무래도 북카페처럼 꾸미는 게 좀 더 쌀 것 같기도 한데요. 북카페처럼 하는 게 더 비싸요. 더 비싸요? 네. 만약에 그 제작 가구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만약에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목수분이 그 틀을 다 만들고 도어가 있다면 도어까지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이 들어와서 그걸 하나하나 내부까지 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비싸고 조금 저렴하게 할 거라고 하면은 사제에서 이제 사이즈로 붙박이로 해가지고 짜 맞추는 거. 근데 그것도 비싸요.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트월을 하는 게 비용이 좀 더 저렴할 것 같아요. 이래서 책 읽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군요. 네. 구청이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북카페로 만드는 세대에는 세금으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제작 가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고 기성으로 넣게 되면은 비용은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딱 맞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비용으로는 그냥 기성으로 최대한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게 북카페처럼 꾸미면 그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대신 도어를 달아야지 좋아하세요. 도어요? 네. 그냥 북카페라고 해서 그냥 선반 형식으로 달면은 이게 책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예뻐요. 그러니까 통일성 있는 책들이 쫙 있으면 예쁜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지도 쌓이고 이게 청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도어가 있고 아니면 슬라이딩 형태로 이렇게 밀고 닫을 수 있으면 좋아하시는데 그냥 선반 형식은 쓰다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세요. 아하. 그리고 또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먹공에서는 뭐 천장에 뭐 간접 조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천장의 모양을 바꾼다든지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등박스 모양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름이나 도배로 색깔을 변경하면은 많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요새는 조명도 굉장히 예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명으로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밋밋한 천정에 뭐 주방이나 아니면 거실 확장면에는 레일 조명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은 뭐 등박스 없이도 간접 조명 없이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아, 레일 조명이라는 게 이렇게 조명을 쭉 옮길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카페에서 많이 하고 이제 요새는 주거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거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정말 쉽게 조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으니까 너무 밝으면 조명을 뺄 수 있고 또 너무 어두우면 조명을 또 낄 수도 있고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맞출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아 그리고 그거를 빠뜨릴 뻔했어요. 커튼 또는 블라인드. 요것도 비싼 건 꽤 나가잖아요. 네. 커튼하고 블라인드 두 개의 가격 차이도 많이 커요. 블라인드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콤비 블라인드라고 요새 많이 쓰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뭐 비싸지 않은데 커튼은 많이 비싸요. 커튼은 뭐 요새 이중으로도 많이 하고 뭐 사이즈에 따라서 커튼 가격은 정말 너무 비싸가지고 보통은 블라인드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거실이나 뭐 안방 이런 데는 커튼을 많이 하시고요.
요즘은 자동도 많이 있던데요. 네, 그런 것도 그런 있어요. 거를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나요? 아직까지는 뭐 조명이나 뭐 커튼이나 리모컨을 쓰시려는 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가격도 가격이고 고장도 잘 나고 네. 예를 들면 뭐 빨래 건조대도 자동이 있고 뭐 반자동이 있고 완전히 수동도 있거든요. 자동이 있어요? 네, 자동도 있어요. 스위치 누르면 저절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럼 로봇으로 변신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고장이 좀 많아요. 아하. 고장이 많아서 그냥 아직까지는 다 수동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그때 광장동 공사하실 때 가벽도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목공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다 목공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벽을 세우고 애기방에 가벽을 세웠는데 가벽을 세운 안쪽에는 이제 뭐 침실로 쓰고 가벽을 세운 바깥쪽에는 이제 그쪽이 베란다 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는 뭐 애기 놀이 장난감이나 아니면 책상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애기가 좀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런 가벽 설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사이즈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건데 예. 뭐 간단하게 그냥 칸막이 형식으로 짧게 한다고 하시면은 3, 40 정도면 될 것 같고 좀 크게 뭐 한쪽 벽면에다가 크게 가벽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하시면은 100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가격 차이가 사이즈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가벽도 비쌀 수가 있겠군요. 네, 가벽도 사실 안 하는 게 다 뭐든지 최소화하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공간을 또 활용적으로 꼭 쓰셔야 된다고 하면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벽지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벽지도 바꿔야죠. 종류 정말 많잖아요. 네. 벽지는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 합지가 있고 그다음 실크 벽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벽지라고 예. 세 가지의 인건비도 차이가 나요. 이제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밑작업 때문에 인건비가 합지보다 많이 들어가고 친환경은 또 실크보다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 친환경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 뒤에 뭐 바르는 본드도 다르고 뒤에 이제 하는 밑작업들이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인건비 자체도 실크 벽지가 3명 들어가면은 이제 친환경은 4명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달라져요. 예전에 얘기하셨던 그 빠데 작업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실크 벽지랑 합지 같은 경우에는 합지는 뒤에 뭐 빠데 작업이나 이런 밑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나오고 실크 벽지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지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뭐 실크 벽지에서도 뭐 밑작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신 거고요. 그럼 벽지는 비싸니까 싫다. 그냥 나는 벽지처럼 보일 수 있는 페인트로 다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더 내려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페인트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근데 벽지보다 페인트가 훨씬 비싸요. 벽지가 훨씬 저렴해요. 그래요? 페인트는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도 이제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존의 벽지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과 그 벽지를 다 뜯어내고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벽지를 뜯어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를 정말 깨끗하게 뜯어내고 그거를 다 이제 면을 다 깨끗하게 갈고 하는 작업보다 차라리 목공으로 전체 벽면에 골을 한번 치는 게 훨씬 빠르고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벽지 위에 페인트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 목공으로 전체 벽을 다 치고 페인트를 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벽지 위에 하신다고 하면 좀 저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뭐 벽을 다 목공으로 친 다음에 페인트를 한다고 하면은 금액은 이제 몇 배가 되기 때문에 벽지가 더 저렴하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런 모든 작업이 이제 목공 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의 순서에 따라서도 목공 들어가는 비용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공에서 다 모양을 만들고 디자인을 잡기 때문에 목공은 이제 공사 초반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목공 작업이 완료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를 입히는 타일이나 필름이나 도배나 조명 이런 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는 없어요.
순서가 바뀌진 않는다고요? 네, 순서가 바뀔 수는 없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마루를 깐 다음에 그 위에 가구를 조립해서 올려놔야 된다 하면은 그때 또 들어올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공사 초반에 다 목공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를 입히는 작업이 들어가요. 이것도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견적을 미리 다 내볼 거 아닙니까? 네. 3-4개 업체로부터. 근데 가격은 비슷한데 투입되는 노동력, 뭐 명수라든지 아니면 경력 차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도배지는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해요. 정말요? 네. 뭐 20평대 합지를 했을 때는 뭐 4명. 뭐 실크를 했을 때는 뭐 5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도배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필름이나 뭐 타일이나 이런 거는 양에 따라서 너무 많이 틀려지고 또 타일을 뭐 모자이크 타일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큰 타일을 쓴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기재가 좀 어려운데 기재가 쉬운 것들은 이제 몇 명이 들어가는지 뭐 한 명에 얼마인지 이런 거는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인테리어 의뢰할 때 이런 기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거 반드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기재가 잘 되어 있으면은 공사 항목에 따라서 비용을 견적을 비교하기가 쉬우시죠. 근데 보통 그런 기재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상세하게 내어주는 데도 많고 아니면 진짜로 상세하게 안 내주는 데도 많아요. 네.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사를 견적을 내줄 때는 좀 인건비나 뭐 철거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하. 저는 예전에 이제 벽지 맡겼을 때 당연히 명수 이런 거는 기재가 안 돼 있었고요. 그냥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두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몸살 걸렸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혼자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겪어보니까 이게 만약에 4명이 들어와야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2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구나. 대신에 이거를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매일 와서 몇 명이 하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겠구나. 아니면 금액을 맞춘다고 할 경우에는 완숙도가 떨어지는 그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일당 좀 줄게 해서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도배를 예를 들면은 뭐 20평대 아까 전에 뭐 합치면은 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명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2명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데는 이제 2명에서 할 수도 있는데 대신 마감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밑작업 등을 좀 빼고 저렴하게 하실 거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해 드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선택의 자유를. 네. 그러니까 약간의 마감을 포기를 하면은 비용도 저렴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도배는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도배는 좀 마감이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도배는 그래도 깨끗하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죠. 네. 제대로 인력을 투입해서 마감까지 깔끔하게 그렇게 가야죠. 네. 도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구멍을 내놨다. 네. 그럼 그 부분만 시공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만 땜빵도 가능은 한데 이제 땜빵은 티가 나기 때문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면은 한 폭을 갈아요. 한 폭이 보통 한 1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폭 정도를 갈면은 거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뭐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어차피 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줄이면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 땜빵도 가능은 해요. 오늘도 이정윤 실장님으로부터 인테리어에 관련된 불편한 진실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네, 오늘은 이제 인테리어 하기 전에 얘기를 해드렸다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인테리어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공사가 깔끔하게 됐나? 이거 확인하는 방법인가요? 네, 공사도 깔끔하게 됐는지랑 공사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일들 뭐 냄새를 뺀다는 듯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대금 완납.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 시간도 진짜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바꿔요. 알판요? 네, MDF라고 얇은 목자재를 덧대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경첩이나 손잡이를 다 교체를 하고 이제 문 옆에 있는 문선이나 문 위에 부분까지 이제 문처럼 보이게 람마라고 올려서 같은 뭐 필름이나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 것을 이제 도어 리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에 손상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는 한 뭐 20년 된 아파트도 방문은 리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요즘은 보니까 티몬 이런 데 가보면은 리폼도 아니고 네. 그냥 스티커 같은 거, 종이 같은 걸 붙이기만 하는 그런 상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이 썩어 문드러지긴 하는데 그걸 딱 붙여놓으면 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비슷한 원리기는 해요. 저희도 이제 문 모양을 바꾸고 그 위에 이제 새로 시트지나 필름 시트지나 아니면 페인트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더 씌운다고 보면 돼요. 아하. 아니 저희 어머니 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쪽에 거기에 이제 물이 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밑부분만 이렇게 좀 썩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 PD가 얘기한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대놨는데 이게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리폼이 가능한 건가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문 같은 경우에는 리폼을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욕실이나 베란다 문은 뭐 습기나 결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이 진짜 하단부가 불어 있거나 썩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방문을 제외하고 뭐 욕실이나 베란다 문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리폼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그거는 어차피 다시 필름을 입힌다고 해도 금방 불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욕실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목재문이 아니라 ABS라고 습기에 강하고 물에 불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도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욕실문이나 베란다 문은 ABS 도어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거는 화학 제품인 거잖아요. 약간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몸에는 안 좋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문 설치할 때도 목재문보다 가벼워서 설치하기도 쉽고 장점이 많아요. 아니 그런 거는 교체하게 되면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책정하는 기준으로 리폼은 15만 원 정도고 이제 교체를 했을 때는 35만 원 정도. ABS 문이? 네, ABS랑 목재문하고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요? 네, 가격은 똑같아요. ABS가 훨씬 싸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도 않은 게 오히려 요새는 방문도 ABS 도어로 많이 하거든요. 방문도요? 네. 그래도 뭐 물이 닿지 않는다고 해도 썩는 문보다는 그냥 플라스틱 외관으로 봤을 땐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ABS로 그냥 바꾸셔도 되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ABS는 나무에 비해서 방음 효과는 어떤가요? 그거는 비슷해요. 제가 한 달 전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 집은 방과 방 사이에 미닫이 문으로 된 데가 있거든요. 근데 미닫이 문이 네 짝인데 이게 애들 방에 이제 가습기 이런 거를 켜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미닫이 문의 위쪽 요 틈새가 있으니까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불어가지고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미닫이가 아닌 거야 이제는. 제가 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문을 못 열 정도로 이게 빡빡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장인어른 후배분이 또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오셔가지고 그 톱니바퀴 같이 생긴 이게 엄청나게 세게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를 싹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문을 꼈더니 세상에 엄청 잘 열고 닫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이 뭐 불거나 문이 뭐 안 맞을 경우에는 문을 좀 잘라낸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문 리폼할 때도 필름지를 그 위에 붙이기 때문에 바닥에 마루랑 문 사이에 틈이 별로 없으면은 예. 그때도 이제 목공에서 문을 좀 잘라내고 예. 설치를 해야지 문이 좀 잘 움직일 수 있어요. 목재 문이랑 네. ABS 문이랑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딱 장단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욕실에 쓰기에 좋은 문은 ABS 도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문에는 그냥 목재문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아, 크게 차이가 없는 거군요. 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아예 차이가 없어요. 아하. 정말 못 느끼실 정도로 ABS인지 아니면 목재문인지 아예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마루나 이런 네. 거실 바닥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돈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쪽 얘기도 좀 해주세요. 바닥을 이제 뭘로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 차이가 많이 커요. 가장 저렴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장판. 근데 장판도 두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주 얇은 뭐 1.8T나 2.2T 이게 이제 가장 얇은 건데 이런 거는 금액이 저렴한데 예. 뭐 LG에서 나오는 소리잠이라고 이제 층간 소음도 방지해주고 뭐 아이가 뛰어도 좀 푹신푹신한 그런 장판이 나왔는데 예. 거의 8T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격은 거의 마루랑 비슷해서 이제 장판의 느낌인데 가격은 마루 이렇게 그래서 많이 안 쓰는 대부분 목수가 하시는 일이죠. 왠지 한샘이 하는 거 빼곤 다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제 뭐 철거를 하고 전기 배선 작업하고 그 다음에 목공이 들어가는데 예. 목공을 한 다음에는 뭐 타일 붙이고 필름 붙이고 하는 거는 이제 목공 위에다가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비싼 목공 인건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곰팡이가 뭐 베란다에 없다고 하면은 단열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도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오래된 집을 실측하러 가보면은 천장이 완전히 편편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네. 배가 불러있거나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예.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다시 천장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측을 가야지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실측이 먼저일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완전히 다시 하지 않고 기존 거를 좀 살리면서 보수하는 방법을 했을 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장이 이렇게 네. 저도 그런 집에 살아봐서 아는데 살짝 내려오잖아요. 네. 그게 위에서 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렇게 휨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내려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중력 때문에 내려올 정도면은 그 집을 잘못 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0년 됐으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뭐 20-30년 된 집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시공이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뭐 문이 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좀 틀어지거나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천장이 내려온 집 같은 경우에도 부분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게 막 심하지가 않다고 하면은 내려온 부분에 다시 타카라는 뭐 이렇게 고정 핀을 싸가지고 좀 보수를 할 수도 있고. 타카라요? 타카. 네, 타카라고 이제 그 총 같은. 네, 맞아요. 네. 짝짝짝 튀어나오는 거. 그게 타카군요. 네. 뭐 그런 거를 써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고 예. 조금 더 심하다고 하면은 아예 거실 일부만 뜯어서 그 부분만 다시 이제 천장을 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또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집이라고 해도 교체가 아니라 리폼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리폼은 기존에 있는 방문에 모양이 있으면은 예. 그 모양을 다 떼어내고 그 위에다가 MDF라는 알판을 덧대. 이 실장님이 일을 같이 하는 그 라인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 근데 빨리 하게 되면 이분들 말고 다른 그러니까 상비군들 이분들이랑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근데 뭐 한 팀이 있는 게 아니라 한 3-4팀 정도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저희가 공사를 하면 한 달에 뭐 2-3개, 많으면 한 3-4개까지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게 당연히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3-4팀을 다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뭐 거의 로테이션식으로 네. 이게 하시나 봐요. 네. 너무 촉박해서 인원이 부족한데 힘쓰는 일 그런 거면은 저를 불러주세요. 일당 15만 원. 일당이 좀 줄어들었네요. 제가 요즘 안 팔려서 생각했는데. 안 팔려서 15만 원으로. 예, 저희 애청자분들이 지난주부터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인테리어 비용 줄이는 노하우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공사 항목별로 이제 비용은 줄이고 또 인테리어 효과는 좀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야, 이거 진짜 꿀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는 인건비나 자재 이 2가지가 전부인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줄였을 때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 메모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메모. 이거는 시공사의 입장에서 특급 기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들으면서 어느 게 더 적합할지 뭐 하고 싶은 인테리어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꿀팁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오늘은 일단 목공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예전에는 이제 목수 인건비가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인건비 자체가 다 올라가지고 뭐 20만 원 중반부터 30만 원 중반까지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공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일당인 거죠? 네, 하루 일당이. 와. 목공이라 하면 나무를 다루는 일인데 인테리어를 할 때 나무를 다루는 게 뭐가 있죠? 나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천장을 만드는 것도 목수가 하고 천장을 목수가 만들어요? 네, 천장은 이제 석고보드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목수가 하는 일이고 뭐 단열을 하거나 뭐 벽에 가벽을 치거나 목수 뭐 도어 리폼을 하거나 뭐 도어 교체를 하거나 뭐 중문을 설치하거나 그 목수분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전부 다인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모양을 잡는 일.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더모 디자인의 고준이 닮으신 이정윤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2주 만에 뵈니까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분들의 문의가 많다면서요. 네, 원래 처음에도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에 전체적으로 다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봄이 돼서? 네, 봄도 되고 이제 딱 겨울 지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일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 전세 이제 갑과 을이 서서히 바뀌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갭 투자한 집주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존 세입자들을 눌러 앉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 거죠. 인테리어를 좀 더 깔끔한 벽지 발라줄게. 인테리어로 회유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뭐 세입자를 위한 그런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또 이사를 많이 가셔가지고 지금 3, 4월에 인테리어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아하. 저희 녹음하기 전에도 실측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셨죠? 네, 제가 뭐 문정동 쪽에 실측을 하나를 다녀왔는데 공사를 바로 다음 주부터 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측을 하러 가서 당연히 집주인분이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빈집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사를 언제 하시고 이사를 언제
입주를 하실 건지 여쭤보니까 입주는 이번 달 말에 하고 예. 이제 공사는 당장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예. 저희 그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에 보통 예약을 해주셔야지 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공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듣고 분명히 애청자분이라고 하셨는데 방송을 꼼꼼히 안 들으신 거예요. 며칠 전부터 듣기 시작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진짜 당장 다음 주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아파트 내 신고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일단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아이고, 그분 어떻게 하나 진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시면은 좀 작업하시는 분들 조율을 좀 해서 예. 최대한 공사가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은 한 거예요? 정말 가능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게 해야죠. 아이고. 애청자분이시고 당장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혹시 네. 가능하게 되면 네.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